자, 백신 도입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이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요,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최근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40% 이상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끝냈고 추석 전 3,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.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입니다.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입니다. 이수 변호사님, 이 발언을 한 날이 바로 모더나 백신 절반 이하로밖에 공급을 못한다. 그래서 접종 간격을 6주로 벌려야 된다라고 정부 당국에서 발표한 날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현실의 지금 상황과 대통령의 발언이 좀 맞지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. 예, 저도 그러니까 이게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현장에 대한 거, 민심에 대한 보고가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 말씀인 거죠. 저 말씀은. 거기다가 지금 이 백신을 정치적으로 뭐 특히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추석이라는 게 이 뭐 거리 두기 때문에 또 고향 방문이나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뭐 친인척끼리 모이는 게 거의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추석 민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추석 전에 70%를 접종하겠다. 그런데 이게 기준이 1차 접종이에요. 2차 접종이 아니고 1차 접종 기준으로 70%를 접종하는 걸 목표로 한다.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이제 무지개 이게 무지개가 되진 않겠죠. 하여간 그런 예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수치를 가지고 또 일종의 말장난 같이 국민들을 또 속이는 게 아닌가라는 평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공급하고 말로 뭐 집단 면역이 될 거다, 뭐 면역이 될 거다 밝히시기 전에 좀 일일이 챙기시고 네. 현장의 상황들을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네. 공감하는 게 좀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정부가 기존에 계획했던 거를 지금 바꾸면 모르겠는데요. 네. 그게 아니라 원래는 분기 계획을 발표했어요. 네. 분기 계획 발표했을 때 3, 4분기에 제일 많은 접종자가 나오는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. 네네. 그다음에 추석 전 1차 접종자를 그만큼 하겠다. 네. 그리고 11월에 집단 면역 70% 접종까지 달성하겠다. 이거 계획은 이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 계획을 갑자기 뭐 만들어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.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계획이었다. 네. 근데 지금 이제 백신 접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. 백신 네. 공급이 지금 안 됐다고 하는 건 8월 분에 따르는 850만 명 분에 따른 한 주간이야.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게 곧 추석 전까지 우리가 백신 접종을 못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예요. 네네네. 왜냐하면 다른 백신이 또 들어올 가능성도 네. 있는 것이고요. 그러니까 그걸 급하게 수정을 하거나 이런 작업이 아니라 알겠습니다. 큰 틀 안에서 분기 계획에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는데 자꾸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네. 백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뭘 하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질문에 또 요점은 이거였죠. 어제 같은 상황에 그런 계획이 원래 정해져 있었다면 언제든지 그럼 발표하는 거는 옳지요. 틀리지 않습니다만 어제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과 또 2차 접종 기간이 연장되고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오히려 또 추석 전까지 이 접종, 집단 면역 형성 완료를 하겠다라는 말이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었기에 이 점을 저희가 짚어본 거였습니다. 그런데 수치적으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요, OECD 38개 회원 국가들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. 이 방역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알려진, 별로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알려진 일부 나라들보다도, 남미 국가들보다도 하위를 기록을 했다. 이 부분은 수치적으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글쎄요, 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국제 통계 사이트인 Our World in Data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. OECD 국가가 현재 한 38개국 되죠. 여기에서 우리가 꼴찌를 한 거예요. 그런데 이 기준이 또 우리 지금 현재 접종률이 15% 정도 되는데 네. 이게 세계 평균 접종 완료율인 15.3%에도 0.3% 떨어져요. 아하.
우리나라 경제력이 이 정도 되는 곳은 아니잖아요. 38등을 할 곳은 아니잖아요. 저는 그럼 결국은 이 모더나의 경우에는 이제 생산이라든가 뭐 여러 차질이 벌어진다고는 하지만 34등을 할 거는 아니잖아요. 그럼 결국 이거는 정부의 능력의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의 경우에 그 지금 가석방으로 나오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. 이재용 부회장의 인맥이라든가 삼성의 어떤 큰 그 인지도라든가 이런 힘으로 혹시 우리 백신 공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네. 기대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슬픈 상황입니까? 네. 일단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는 그 삼성 바이오에서 백신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혹시 해외에서 백신 도입을 더 유용하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부의 예측이 있었던 이야기죠. 그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네네. 그 사람들의 기대와 실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네네. 생각하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 뼈아픈 부분이죠. 미래 예측에 실패한 측면도 있고요. 또 지금도 미래 예측을 해야 돼요. 네. 왜냐하면 미국이 모더나하고 화이자 19억 회분을 또 내년 내에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. 근데 모더나는 뭐 미국 회사니까 그렇죠. 많은 분량을 우선적으로. 계약을 할 수 있겠지만 EU 같은 경우에 2023년까지 30억 회분을 인구가 5억 명인데 네. 계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은 내년에 5천만 회분이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적정한가? 네. 그리고 지금 백신 차질이 빚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까지 모더나는 네. 어느 정도 백신 차질이 없을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? 네. 노바백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?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미래 예측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왔다 이런 네. 거고요.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과감한 정부의 태도가 좀 필요하다. 네. 그러니까 너무 정치권이나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예산을 쓸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쓰고 네.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좀 최선을 다할 수 네. 있겠다는 알겠습니다. 말씀드립니다.